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요, 오늘 같은 날은 차별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남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 결국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본 다빈치의 김여원 대표는요, 전시회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달리 융합예술이라는 분야를 개척을 해서 일반적으로 15만 정도 들어온다는 전시회를 30만으로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그야말로 차별화의 최첨단을 걸었던 거죠. 그게 돈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김여원 대표를 만나서 왜 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인트로. 네네, 인트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네. 아주 흡족합니다. 그래요? 네네. 진짜 차별화가 뭐예요? 사실은 진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술과 상업의 균형이거든요. 아, 네네, 예술과 상업의 네네, 균형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잘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는 어떤 명화를 IT 기술, 한국의 이제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 지점을 잘 저는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차별화된 전시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방식의 전시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시하면은 이제 그림 이렇게 그쵸. 그려놓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뭐죠? 뭐라 그러죠? 코디네이터 하는 친구들. 큐레이터. 네. 그 친구들이 큐레이팅 이제 해주고 설명해주고 도슨트나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도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종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시는데? 보통의 전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정된 작품을 사진이나 그림을 이제 걸어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음악이 많이 나온 적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전시라는 건 일단 제한적이고 국한적이죠.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어도 또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의 전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동시 진행이라면 말하자면 일단 원하는 그림을 놓고, 네네. 그림을 일반적인 거 놓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들으니까 스크린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림을 띄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스크린이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명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단순하게 프로젝션 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화에 이제 하나의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 하나하나의 오브제가 다 레이어 분할이 돼서 그럼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아트 느낌이 딱 드는데, 느낌 순간적으로 드는 거. 네, 완전 그것과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앞선 단계죠. 왜냐하면 백남준 선생님은 어떤 퍼포먼스적인 게 좀 많았죠.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범주 안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퍼포먼스 아트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이인남 작가님이라고 약간 모션 그래픽을 주는 그런 분이 모션 그래픽.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대형의 스크린에 50여 대 이상의 프로젝터를 가지고 투사라는 방식, 그리고 그것의 모션 그래픽과 실사를 같이 합성하고 3D까지 같이 모델링한 그런 케이스는 사실 한국 최초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최초여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어렵다, 어렵기는. 설명을 해도 저는 이제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냥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같은 화면 대형 스크린에 네네, 그냥 맞습니다. 그림을 보여준다 이거잖아요. 네.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네.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명화를 내가 직접 볼수 친숙하게 있는 거.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살아있는 움직이는 전시회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동감도 넘치는. 있고. 네네. 예. 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을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수많은 작품을 볼 수 예. 있죠. 그리고 돈을 안 낼 수도 있고. 로열티를 내야 내에 되나요? 대한, 네, 맞습니다. 로열티를 내지 않고 네. 그 저작권이 저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싸게 하겠네. 아니 이제 처음에 원화에 대한 이제 고해상도의 구입 비용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을 영상을 보통 이제 게임이나 뭐 어떤 애니메이션
마케팅 하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3D도 들어가고 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영상 화면이지만 그것을 일일이 작업하는 이제 뒤에 비하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작업 비용들이 사실은 좀 많고요. 만만치는 않고. 저희도 방송을 하니까 그 네네. 뻔히 아는데 프로젝터 하나의 값이 네. 저희가 6,000원씩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중가가 1,000만 원. 화소가 좋아야 되니까. 네, 1,000만 원 이상이 들기. 원판 사진도 화소가 좋아야 되고 맞습니다. 프로젝션도 화소가 좋아야 되고. 네, 근데 맞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또 비싸고. 네, 스크린은 저희가 이제 목으로 해서 이제 목판으로 합판 작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합니다. 스크린 도장을 해서 스크린화 만들죠. 아,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모니터는 아니네요. 그렇죠. 대형 모니터보다 오히려 대형 모니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 정도의 크기가 일단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네. LED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 저희 그건 화질이 안 나올 4m에 거고. 4m면 LED는 화질이 되게 잘 나오고요. 4m를 하려고 하면 한 1억은 될 걸요. 그거 그 하나. 비용을 감당을 못 한다 이거잖아, 지금. 저희는 지금 4m짜리를 만약에 따진다면 몇십 장이죠. 와. 그리고 4m에 12m도 있고요. 진짜 볼만하겠다. 네, 아마 가보셨다고 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700여 저는 이렇게 장이. 본 게 뭔가 하면 이 모니터의 스크린에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서 쫙 펴지고 네. 그리고 영화가 탁 트랜지션 됐다가 되는 이런 것들. 네네. 걸 봤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야, 요즘 참 전시회 참 재밌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순간 그걸 봤기 때문에 봤다고 맞습니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스토리텔링은 같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도슨트한테? 예, 일단 중요한 건 의미를 부여받아서 그게 이제 컨버전스 아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융합 네. 예술. 네네, 맞습니다. 융합 네네네. 예술. 야, 전시회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북적이긴 북적인데 뭔가 색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쵸. 예, 주로 어떤 친구들이 와요? 이제 처음에는 그 가족 단위가 좀 많았고요. 음. 지금은 연인들 성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오면 따뜻한 느낌의 힐링을 가질 수 있고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작가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하나의- 스크린에 그걸 보여주는구나. 네네네. 그건 못 봤어요. 그 많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야, 그러면 그게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짧지만. 네, 맞아요. 또 금방 돌아가니까. 네, 맞아요. 많은 작가들의 생애도 알 수 있고. 네, 그 작가에 대한 깊숙한 몰입도가 예, 되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그걸 들으셨으면 굉장히 더 좋아하셨을 그러니까 텐데. 영화관이 아니라 명화관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명화관.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뭐 어린 왕자에서도 붉은 사막여에게 예. 뭐 장미의 이야기든 예. 뭐 내가 길들여진다는 것. 예. 근데 모든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내가 길들여진 장미 그 하나가 특별하듯이 예. 작가의 어떤 작품의 인포메이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작가의 깊숙한 이해를 갖는다는 건 갑자기 이 작가와 나와의 굉장히 친밀도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면서 몰입도는 또 주고 사실은 그러면서 일반 굉장히 사람들은 재미있죠. 작가를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는데 모르죠.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형태로 엮어놨다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 그걸 안 해놨을 때 뭐 모네 그림이다 이러면 그냥 모네 그림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보고 알지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됐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럼요, 근데 그럼요.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야 되는데 그림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뭐 휴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잘 찍은 사진 내지는 뭐 벽지 뭐 이 정도밖에 못 느낄 거예요.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느끼겠죠. 모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화풍이든. 그분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렸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스토리텔링이 밑에 있으면 그림을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해보고 작가 입장에서도 나 입장에서도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나만 이해하는 법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림 보는 눈도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와우. 일단 스피노자의 음. 유명한 말 중에 행복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음. 즉 이해를 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이도 이해를 해야만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의 이해도, 작가 자체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그 갑자기 그 명화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보는 눈이 그렇죠. 달라지게 되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야, 아까 스피노자 이야기까지 하시고. 네.
우리는 뭐 내일 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네, 심자 뭐 이런 맞습니다. 것밖에 모르는. 그런 뭐 유명한 인문학자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아. 예. 실제 저희는 그림의 인문학을 굉장히 접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음. 모든 이 작품들을 키워드와 감정의 정서를 담고 그 안에 인문학적인 풀이를 좀 하고 있어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생각보다 되게 깊이도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정서를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들은 진정성을 갖게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돈이 되나요? 감사하게 돈이 됐네요. 네. 어떻게 하죠? 그럼 전시회에 입장권을 파나요? 그렇죠. 입장권도 팔고 지금 그림도 팔고 작품도 팔고. 네, 작품을 저희가 컨텐츠를 어. 수출 판매도 합니다. 와우. 콘텐츠를 수출 판매한다는 것은 찍은 사진이라는 뜻이네요. 아니요. 컨텐츠라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영상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상을 네네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뭐 돈이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많이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판매를 하거나 저희가 공동 제작을 할 수 있음에도 좀 더 리스크를 제가 해외 시장을 아직 잘 몰랐으니까 처음엔 그래 리스크를 좀 갖지 않으려고 저희가 판매를 한 건데 그 판매 비용이 좀 기본적으로 몇 억 단위니까 아, 그래요? 싸진 않습니다. 네네. 한 작가라는 뜻이 아니면 여러 작가? 한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저희가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 찍었는 그 그림 자체가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네네. 뭐 지금 이 컨텐츠를 파는데 그게 몇 억이 돼요? 저희가 약 300여 점의 한 작가의 작품에 300여 점의 모션 그래픽들이 있는데 이 작가의 단순하게 영상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간 구성을 저희가 다 해주는 거죠. 그 상대는 대관만 하고 마케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공간 도면을 다 그려주고 그 면에 맞게끔 면이 뭐 어떤 그 장소는 뭐 200평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는 1200평짜리도 있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공간별로 저희가 구성을 다 스토리텔링을 별도로 하고 구성을 다 하기 때문에 컨텐츠만 파는 게 아니네, 그죠? 그렇죠. 스토리와 전시 이야기. 기획까지 그냥 그렇죠. 다 파는 거네. 그렇죠. 매뉴얼처럼 파는 거죠. 다. 네, 그래갖고 맞습니다. 어떤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에다가 네. 내가 그림과 네, 또 네. 아까 말했던 그 컨버전스 아트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게 다 스토리텔링도 넣고 컨텐츠도 네, 끼우고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네, 거고 네, 기본적으로. 그럼요. 야, 재밌네요. 네. 전시 기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시 기획과 근데 그게 플러스 아트가 들어가 있네. 네, 아트가 아트가 들어가 들어있죠. 네, 네. 근데 그 아트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림을 팔려고만 그림만 팔려고 하지 이거를 가공을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그거를 가공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야. 제가 공을 한 거죠. 예. 우린 TV 갤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진짜 네. 제가 한 4년 정도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작가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대화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품 그리면서.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컨텐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야. 제가 그 CEO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도 네. 저희의 영상을 틀어놓고 그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린 그러한 데서도 강연을 했었고요. 또 대통령 앞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또 제가 해드렸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에서 복지를 주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각각들이 이제 문화의 수준들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그렇죠. 접근, 근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정서적인 휴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의 이 전시 컨텐츠가 영상 컨텐츠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걸 움직이면서 생각보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소재예요. 엄청나게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정지 영상을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움직이는 영상이고 네, 근데 정지 영상을 스토리로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장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지금 입장권은 15,000원 평균 하고요. 그거 싸지 않네. 그거 30만이면 얼마예요? 나 계산이 안 된다. 네, 좀 됩니다. 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천다이징, MD 그걸 통해 이제 파생되는 파생하는 그런 상품들이 상품들. 많겠지, 그게. 맞습니다. 네.
캐릭터들도 있을 네, 거고 네. 뭐 심지어는 작품집도 사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 네. 거고 그림 작품을 사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저희는 또 도록이 음. 굉장히 좋아요. 음. 저희가 도록이나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1번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그대로 또 녹인 도록에는 저희들의 이야기와 이걸 만들어갔던 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갔던 과정들까지 다 들어있고 저희 도록이 좀 잘 되는 편이죠. 게다가 뭐 아까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네, 아카데미가 아이들.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오래전부터 어. 예, 미술 교육을 제가 해왔고 그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리들 다빈치라고 아이들 리틀 다빈치 아이들 어린 다빈치가 돼서 크라고 리틀 다빈치고 저희 본 다빈치는 근본이 바르게 또 다빈치처럼 창의적으로 그런 뜻을 가진 또 회사이고요. 총합적인 그런 회사인 그러면 거죠. 리틀 다빈치 같은 네네. 경우는 어떤 식이에요? 일단 아이들 그냥 그림인데 그림을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려가고 배우는 그런 교육인데 학습의 의미보다는 그들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좀 사고의 융합 사고를 사실 만들어내는 그런 좀 원래 갑자기 유형이 현학적으로 있었어요. 나오시네. 지금까지는 실용적으로 나오다가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차별화된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그건 역시도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저희 프로그램을 교육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 그건 누구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차별화라는 기본적인 그 토대 위에 거기에 어떤 변화를 자꾸 심는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움을 자꾸 추구하니까 신기하겠죠.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다는 것은요.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항상 돈 갖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매일경제TV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야 되는 곳인 거죠. 근데 계산 안 빠르죠. 아까 네. 30만 원에 네. 15,000원 계산 못 그거는 해가지고 뭐 아직도 금방 못 하고 나오는데.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런데 원래 이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전공이 뭐예요? 저는 전공은 영어 영문 전공했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방송 구성 작가를 저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제가 이제 다큐 미술 아이들 쪽 관련돼서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들 미술학원을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8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미술학원을 키웠죠. 근데 그러면서 미술 쪽을. 영어를 하는 사람이 미술학원을 참 남다르시네요. 네, 능력이 좀 솔직히 아이러니한데요. 예. 아니, 아이러니하진 않고요. 그런가요? 예. 원래 스스로 네네. 머릿속에 그런 창의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아이고, 과찬이시고요. 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육에 좀 집중하는 것. 왜냐하면 멘토가 되는 여러 가지의 방법. 혹시 교육학을 이수했어요? 네, 부전공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멘토의 부분이 소재가 여러 가지의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떠는 누군가를 도울 때 돈으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교육으로 도울 수도 있고 그 교육조차도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류 중에 저는 네. 교육 중에서도 그 분류의 미술을 선택한 미술을 거고 선택한 거고. 그 미술 중에 또한 그거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멀티한 어떤 컨텐츠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인수를 딱 했을 때 네.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요. 한 40명 채 안 됐어요. 40명. 네네네. 근데 본인은 원장도 못 할 텐데. 네, 아니 원장 대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뒀죠. 있어야 되니까. 네네, 원장을 두고 선생도 다 두고 제가 네. 이제 운영을 다 한 거죠. 사무장이네, 뭐. 제가 사장 그러니까요. 겸 사무장.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그때부터도 아이들 전시를 계속하는 사업을 하면서 어. 원장을 두고 직원들을 이제 전문 선생들을 두고 저는 이제 아이들 전시를 또 해줬죠. 저희가 아이들 전시 꽤 많은 전시를 했습니다. 어떤 전시를 했어요? 아이들의 작품을 가지고 하는 전시예요. 야, 이게 시너지가 대단하시네. 원래 잠 자요? 저요. 잠을 자기는 하는데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시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저 여기 MBN에서 촬영 저한테 왔을 때 진짜냐고 리얼로 물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희 직원들이 제가 만약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대표님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퇴근 안 하고 당연히 들어가지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9시가 돼도 다시 사무실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PD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안 오면 퇴근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와서 컨펌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오길 기다리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좋겠다. 저는 제가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저한테 현장에 좀 있어주세요. 저희 얼마 전에 직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 하도 오랫동안 있는 편이니까 이번에 하나를 오픈했거든요. 근데 저쪽 현장 가 있다가 이제 저희 이쪽 현장도 있어주세요. 대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거기서 밤을 새고 있는데 이게 다르네요. 대표님은 보니까 그 정도면 아주 까탈스럽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다 오케이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하필이면 그거야. 아니 근데 컨펌은 그런 건 있는데 신뢰감이 굉장히 깊다는 거. 대표님이 하면 정말 좋은 것이 나온다는 신뢰감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와. 애들이 항상 같이 의논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되게 행복할 때가 많은 게 이번에 좀 잘난 척을 하시네. 아, 네. 근데 제가 봐도 좀 잘난 것 같아요. 진짜 직원들이 그 정도 느낄 수 있으면 진짜 잘난 것 같아요. 저희 꿈도 많지 않아요? 저희요. 꿈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꿈과 비전이 있죠. 네. 비전. 네. 꿈이라는 건 꾸는 것들이고 비전을 네. 이루어가는 거니까 비전이 있죠. 영문학과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떤 저는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는 비전인데 일단은 물론 저희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뭐 가고자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가 정말 이루어지면 저는 이러한 컨텐츠를 갖고 어떤 예술적인 문학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멘토링이 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 또요? 소재를 가지고. 지금도 크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단계와 그 개발 단계가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군요. 네, 그걸 이루고 나서 그 사람들 잘하는 청소년이든 그런 이들에게 문학적으로 또는 예술의 어떤 방향에서도 얼마나 균형을 잡으면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알려주고 진짜 욕심이 끝이 없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탐욕이 안 되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욕심으로만 너무 되는 멋지네. 괜찮은데 이게 탐욕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탐욕은 가지지 마시고 욕심은 클 대로 가지세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젊은데. 네, 너무 멋진 예, 분이시죠.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것 같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이렇게 이야기 응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나름대로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차별화되게 만들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